안녕하세요, 모도입니다. 전에 만들었던 3D 그래픽 히드라 리스크입니다. 재미삼아 만들어 본 건데 막상 다 만들고 나니까 디지털 상에만 존재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히드라 리스크를 실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모델링만 조금 할 줄 알던 제가 실물로 뽑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3D 프린터 출력과 도색에 대해 구매도 하고 공부도 하느라 시간이랑 돈이 살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피규어 사세요. 그게 훨씬 편하고 더 저렴합니다. 후회를 100만 22번째 할 때쯤 드디어 화면에서만 보던 히드라 리스크가 현실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태어난 이 히드라 리스크에게서 지지대를 조심스럽게 손가락이 골절됐습니다. 골절 부위를 조심스럽게 챙겨주고 전신 세척부터 해줍니다. 이제 봉합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수술 재료는 자외선을 받으면 굳는 라이트 퍼티라는 겁니다. 수술 부위에 잘 발라주고 회복실에 들어가서 온몸에 자외선을 맞으면 튼튼한 히드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바닥에 깔릴 해골도 뽑아왔습니다. 히드라와 딱 들어맞게 설계됐죠. 해골도 마찬가지로 지지대를 제거해줍니다. 잘못 출력된 불량품은 제거해주고 나서 해골 위에 히드라를 올려봅니다. 도색을 안 해도 이렇게 전시만 해도 충분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도색 전에 모든 파츠에 서페이서를 뿌려줍니다. 히드라는 잡을 데가 마땅히 없어서 손잡이를 달아줘야 하는데요. 여기 도료가 직접 닿지 않는 굴곡이 많아서 꼼꼼하게 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색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뒤통수에 오돌토돌 뾰루지가 보이시죠? 겨드랑이 안쪽에 팔뚝에도 났습니다. 퀄리티를 위해서는 섬세하게 피부 관리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엔 오른팔 3번째 손톱이 부러졌네요. 젠장. 피부 관리가 끝났으면 다음은 성형수술입니다.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팔꿈치 뾰족한 부분이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단한 모양은 UV 클레이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외선 램프로 단단하게 경화시켜줍니다. 드디어 도색 작업 시작입니다. 히드라 가죽은 시네마틱 영상에서 보니까 구릿빛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리색을 사용했습니다. 근육은 밤색으로 칠할 겁니다. 히드라는 대충 구릿빛 가죽, 밤색 근육, 그리고 뼈색 이렇게 3가지 뿐이라 도색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늘은 미색으로 어두운 초록과 파랑을 칠했습니다. 1차로 미색만 칠하면 너무 장난감 같으니까 이제 여러 색을 위에 올려줄 겁니다. 먼저 가죽에는 때탄 느낌을 위해서 더러운 색을 칠해줍니다. 묽게 칠해서 온폭한 홈 부분에 고이게 칠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스펀지로 가볍게 쓸어주면서 볼록한 부분만 지워주면 오목한 부분에만 더러운 갈색이 남게 됩니다. 별로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안 한 쪽이랑 비교해보면 깊이감이 다르죠? 근육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색을 바르고 나서 닦아줍니다.
비늘에는 비늘색을 건조하게 쓸어주면 볼록한 부분에만 밝게 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스킹 테이프를 매우 심한 욕. 저도 모르게 매우 심한 욕이 나와버렸고요. 마스킹 테이프를 마저 붙이고 보라색으로 근육을 좀 더 다채롭게 칠해봤습니다. 히드라가 전체적으로 갈색이라 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게 느껴지기 쉽거든요. 부러진 손톱은 순간 접착제로 붙여주고 이음매가 티가 나지 않게 갈아줍니다. 이번엔 근육의 볼륨감을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은 한층 더 밝고 쨍한 갈색으로 칠해줬습니다. 가시뼈는 이제서야 밑색을 시작해줍니다. 마스킹 없이 칠할 거라 다른 부분에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칠해줘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애기뼈는 붓으로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옆구리 가시뼈들도 칠해줬습니다. 이제 이 부분만 칠하면 히드라는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히드라의 무서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뻘건색을 칠해야 합니다. 시뻘건색이란 빨간색에 갈색을 섞어서 만든 약간 어두운 뻘건색입니다. 근데 뻘건색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시나요? It's burgundy. 잇몸을 다 칠했다면 이빨은 아까 칠했던 뼈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과 잇몸의 경계면을 명확하게 나눠 칠해주면 히드라는 완성입니다. 히드라를 완성했다고 히드라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뭔 소리야? 히드라가 주인공이지만 작품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건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레진이 아니라 필라멘트로 뽑았는데요. 필라멘트는 레진보다 튼튼하고 출력도 빠르지만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퍼티를 발라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이 퍼티는 자동차 스크래치에 바르는 퍼티인데 저렴해서 사봤습니다. 서페이서를 뿌리고 확인해봤는데 옆면은 꽤나 매끈매끈해졌죠. 해골을 먼저 도색해줍니다. 밑색으로는 진흙색을 칠해봤습니다. 저 아이디는 뭐냐고요? 저번 영상에서 히드라를 히랄이라고 부르는 매우 흉악한 사람들이 있길래 잡아다가 해골로 만들었습니다. 깊이감을 위해 검정색을 묽게 칠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커먼 해골이 되는데 여기에 뼈색을 칫솔로 칠해줄 겁니다. 튀어나온 부분만 칠해야 하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양치질하는 정도로만 칠해야 합니다. 그러면 꽤나 그럴듯해졌죠? 바닥의 밑색은 일단 어둡게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윗면은 은색으로 칠하고 나서 보라색을 얹어줬습니다. UV 레진에다가 레진 조색제를 섞어서 크립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라색 조색제를 조금 넣어줍니다. 입구가 막혀있구나. 먼저 히드라에 크립이 묻을 만한 곳에 콕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UV 램프로 경화시켜줍니다. 이러면 파츠 각각의 도색은 완성됐고 임시로 합쳐봅니다. 어떤가요? 위압감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각 파츠를 하나의 파츠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줄 작업입니다. 레진을 2대1로 섞어줍니다. 보라색과 검정색 조색제를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해골과 바닥 사이에 뿌려서 크립을 표현해 볼 겁니다. 레진을 쓰다 보니까 효과가 만족스러워서 시뻘건 레진도 만들었습니다. 라카도료보다 훨씬 액체감이 있어서 진짜 피 같더라고요. 훨씬 잔인해 보이네요. 히드라 꼬리가 공중에 떠있지 않게 맞춰서 해골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도색해줍니다. 이번에는 크립으로 바닥과 해골을 이어줄 겁니다. UV 레진을 UV 램프로 살짝만 경화시키면 이렇게 걸쭉한 것이 참 군침이 싹 도는데요. 크립은 저그에게 영양 만점 도시락 같은 겁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크립을 맛있다. 바닥과 해골 경계면에 마구마구 발라주고 굳혀줍니다. 크립의 튀어나온 부분은 좀 더 밝은 보라색으로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무광 코팅제를 뿌려서 바싹 마른 해골로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끝인 줄 알았죠? 이번에는 턴테이블 케이스도 만들 겁니다. 정교하게 치수를 재서 케이스를 만들고 필요한 전자장비들을 알아보느라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묵직한 피규어도 안정적으로 돌려줄 모터고요. 무게를 분산해서 모터의 모가지를 보호해줄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피규어가 올라갈 턴테이블 바닥입니다. 모터가 서 있을 수 있게 정교하게 출력한 모터 다리를 결합해주고요. 케이스 내부에 들어갈 전자장비들을 임시로 연결해주고 테스트해봅니다. 잘 돌아가네요. 조명도 잘 들어옵니다. 모터도 속도 조절기가 달려있고요. 조명도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 케이스를 검정색으로 도색해 줄 겁니다. 전자장비가 상하지 않게 마스킹을 정교하게 해주고 나서 검정색을 마구마구 뿌려줍니다. 전선이 노출된 부분은 테이핑을 해주고 모터 속도 제어와 조명 밝기 제어 스위치는 바닥에서 조절할 수 있게 고정시켜주면 케이스까지 완성입니다. 저는 블리자드 게임의 캐릭터를 가장 좋아합니다. 피규어로 전시할 때 가장 멋있는 스타크래프트 일반 유닛은 역시 히드라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를 실물로 갖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피규어로 전시할 때 가장 멋있는 캐릭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는 다른 캐릭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